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4일 저녁 10시에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오늘 이제 장중에 방산주를 이제 마지막으로 들고 있던 것들을 전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갑자기 왜 전량 매도를 하게 됐냐, 이 하게 된 이유도 같이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남아있는 모멘텀 중에 가장 강력한 거를 우리가 시계열로 고려를 해보면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 법 개정과 관련된 정책주 플레이가 가장 이제 유력한 주도주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잘 준비를 했고요. 영상 속에 이제 엑셀 파일들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초대 주소는 회원 전용 게시물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사한 처자문 법령으로 인해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초에 이제 영상을 올렸을 때 어떤 이야기를 제가 했냐면, 6월 달은 굉장히 이제 이 파도를 잘 타야 되고, 어쩌면 우리가 세론이 크게 나오면서 주도 업종이 바뀔 수 있는 이벤트가 굉장히 산적해 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포트폴리오 변경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6월 말에 걱정을 했었던 게 나토 정상회담이에요. 그래서 이 나토 정상회담이 6월 24일부터 6월 25일인데, 이 시기에 제가 이제 시나리오 세웠던 거는 방산주가 세론 뉴스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올해 이제 연간의 어떤 방산주의 랠리가 상당 기간 정도, 뭐 제가 보면은 길게 보면 한 두세 달 정도는 이 방산 랠리가 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이제 GDP 대비해서 한 5%까지도 이제 뭐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너무 우려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선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차트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이랑 뭐 주요 업종들은 이제 상위권에 해당하는 것들은 계속 포트폴리오에 계속 깔고 있었고, 특히 이제 이 방산도 계속 끌고 있었는데, 방산 쪽에서 이제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의심했었던 것들이 뭐냐면, 나토 정상회담이 어쩌면 그동안 이제 있었던 방산 랠리에 추가적인 상승이 없는, 일종의 이제 더 좋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나토 정상회담에서 GDP 대비 뭐 5%까지 쓰던 어떤 그런 국방비가 어느 정도 기준이 새로 잡히면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주가가 가기 위해선 실제 그 영향으로 한국에 있는 방산 기업들에 대해서 오더가 나오고, 그 오더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눈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새로운 오더를 낼 때까지 그 텀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멘텀의 어떤 강도를 고려할 때 나토 정상회담보다 더 센 모멘텀이 하반기에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진짜 진성의 어떤 오더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럼 나토 정상회담 이후에 방산 쪽에서 정말 대단한 오더가 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시장은 다시 한번 치고 가는 건데, 그 사이에 방산 주식들이 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6월 24일, 25일을 고려를 했을 때 6월달 초에 6월에 어떤 이벤트들을 이야기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파도 잘 타야 되고 세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도 지금 오늘 나오는 이제 주봉, 저는 이제 주봉으로 좀 보는데, 주봉에서 가장 리스크가 있는 차트가 나왔고, 그 차트가 이제 보통 이런 겁니다. 신고가가 갱신하다가 밀려버리는 그런 음봉으로 나오는 차트들. 이런 음봉으로 나오는 차트들이 발생을 하면 신고가로 이제 달리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신고가로 달리다가 주가가 밀려버리는, 신고가 갱신하는데 그 갱신되는 거를 때려버리는 정도의 물량이 나왔다. 그거는 고점에서 강력한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 건데,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뭐 현대로템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LIG 넥스원에서도 주봉으로 굉장히 심하게 나왔거든요. 심지어 지난주에 중간값, 양봉의 중간값을 깨는 정도로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아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신고가를 갱신하지 않고 그냥 음봉이 나오는 경우는 그래도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신고가가 갱신되는 거를 때릴 정도의 물량을 누가 때렸다는 건
손을 확 바꿔버린다는 거거든요. 고점에서 차익 시연이 들어온 것이고, 심지어 그게 공교롭게도 나토 정상회담에 어떤 일정이 겹쳐 있는 상태인데다가 이게 지금 현재 저녁에 나토 정상회담이 지금 24, 25인데 이게 그렇게 그 유럽에 있는 방산 기업들의 시세가 좋지 못합니다. 게다가 시장에서 방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주가가 달릴 때 한참 좋아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횡보한 지 꽤 오랫동안 지금 한 달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토 정상회담의 어떤 그 영향 때문에 이게 다시 치고 갈지 아니면은 이 세론으로 내려갈지. 왜냐하면 시장은 기대감의 어떤 모멘텀이 소멸되고 나서 진짜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에 대한 그 텀이 길면 세론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세론에 대한 우려이고, 그래서 방산을 다 던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시장은 지금 우리가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면 2025년 1, 2, 3, 4월, 5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과 방산이 정말 그거 이외에 다른 업종들을 바라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사실 없었어요. 게다가 이제 대선이 어떻게 될지도 몰랐고, 이제 선거가 이제 끝나고 나서 결국 이제 그제서야 이 상법 개정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월 달을 바라보면 꽤 다양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이외에 할 것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산이 있어야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방산이 없어도 지금은 지주회사를 플레이해도 되고, 그래도 조선과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 쪽에서도 유럽 쪽으로 가고 있는 화장품 회사들, 소비재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원전, 이런 것들이 살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1, 2, 3, 4, 5월달, 5월달만 생각하더라도 방산이 시장의 어떤 핵심과 같은 주도주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 느낌이 좀 옅어졌던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벌써 이게 나왔다. 미리 이제 보통 어떤 이벤트를 맞이하기 전에 차익 시험 물량이 나오는 거고, 나토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도 이미 예견됐던 수준이네. 그럼 그 다음에 정말 이게 그 낙수 효과가 한국에 있는 방산업체들한테 들어오는지,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지까지 다음번 그게 눈으로 확인되어야 주가가 다시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로직을 머릿속에 다들 가지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뭐 하원 표결도 있을 수 있고, 트럼프의 서명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지금 이 작년에 이제 7월 25일 날 했었거든요. 2024년도에. 7월 25일에 예상되는 뭐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제 뭐 배당의 어떤 분리과세, 이런 이제 어떤 논의가 막 생기기 시작한다면 결국 이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결국 정책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세제 개편이 되면서 배당의 어떤 분리과세, 그럼 뭐 증권주,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시장에 계속 이제 부각을 받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1, 2, 3, 4월의 어떤 시장 분위기와 다르게 지금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주도 섹터들이 꽤 강하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 이후에 실제 방산업체들의 돈을 벌 수 있는, 추가적으로 수주가 쌓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뭐 짧으면은 한 두세 달, 뭐 길면은 올해 상반기만큼 또 하반기 쉬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정말 나토 정상회담의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시장이 인지하면서 다시 방산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사실 세론이 안 나오더라도 방산 이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지금 시장이. 그래서 저는 파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는 와중에 그걸 거꾸로 밀어버릴 정도의 큰 매물이 나온 거다. 그래서 그 매물을 엉겹결에 받은 거는 또 매도가 매도를 부르듯이 안 좋은 어떤 수급이 꼬여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해야 되는 것들은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지만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세제 개편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7월 한 25일쯤 되면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것들,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되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좀 별로라든지,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도 7월 말이 이제 연달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7월 말에는 웬만한 것들이 모멘텀들이 좀 소멸되는 모습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멘텀이 소멸되면서 8월 달에 시장이 좀 쉬는 그런 것들도 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가장 포트폴리오를 견인할 수 있는 이벤트는 결국 지금 우리가 이 나토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가장 큰 이벤트는 세제 개편이고, 그 세제 개편을 통해서 국내에서 이제 증권이나 또 지주회사들 이런 쪽으로 많이 아마 시장이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